네, 저는 이 회의에 참여를 맡게 된 공주대학교의 이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발표 들어가겠습니다. 마크 피터슨 교수님, 후계상윤회로부터의 별기원이라는 주제로 아주 중요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좀 자리를 비켜드려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마이크 안 써도 될까요? 네. 충분히 알아들었죠? 네, 음성이 원래 근데 이곳에 와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께 예계학교에서 초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옛 친구들 여러 사람도 많았고 특별히 오늘 김광욱 선생님이 우리가 서로 학생 때 만났어요. 74년도 좀 많았어요. 네. 또 오늘 저 발표가 아주 좋았고 또한 그분의 말씀이 자기가 철학가 아니고 인류학과 하시니까 밖에 있는 사람인데 저도 이곳에 와서 약간 불안합니다. 철학가 아니니까 우리말로 I feel like a fish out of water. water는 모두 철학가인데 나는 저 물 밖에 있는 철학가 아닙니다. 그래도 유교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유교를 공부한 사람이고 나는 역사상으로 공부하는 거요. 그러면은 제가 제 아는 유교를 조금 설명하고 재계학보다도 유교 관계에 관심이 있는데 21세기 유교가 살아나가기 위해 후계 사회, 후회 가족 제도하고 이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순유교는 남녀 차별은 없이 또 사회 계층 차별 없이 순유교는 좀 깨끗해요. 근데 언젠가는 유교는 17세기 말서부터는 유교가 후계 사회에 빠졌습니다. 후계 사회하고 손을 잡고 제 주장이 제 박사학위 논문으로 하는 소리인데 제 박사학위 논문은 이렇게 출판할 때는 코넬 대학교에서 출판했고요. 하버드 대학 박사이지만 코넬에서는 출판했고요. 또 일부러 그 책은 한국 사회에 나가게 일부러 난 번역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한자를 쓰신 건데 유교 사회의 장출이라는 소리인데 지금은 본다면은 약간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유교 사회 창출보다도 유교는 후계 사회와 같이 창출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유교가 이미 한국에 삼국시대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세기 말서부터는 유교는 좀 편했습니다. 크게 편했고요. 난 일종의 혁명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 매진된데 근데 사시려면은 출판사 1초가 이북으로 전자북으로 좀 판매해요. 근데 이북은 약간 더 좀 거쳤는데 이것은 한자로 유교 사회의 장출인데 새로운 것은 한글로. 또 이 출판사에 제가 출판하고 나서는 한번 방문했고 책이 잘 팔리는지 물어봤는데 그들이 혹시나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출판사에 한자로 표지에다가 하는 책은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로 한글로 한 것은 그러니까 한자에 쓰는 단계가 이거 하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나는 유튜브 합니다. 유튜브 채널 하는데 아주 활발하게 하는데 이유 있습니다. 이유는 교육용으로 제 음성이 있어요. 제 할 말이 있다고. 근데 책으로 발행하면은 이 책은 전부 팔았어요.
이 책도 전부 팔았어요. 제 유튜브를 하나 하면은 60만 명 보는 거 있습니다. 그래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교육상에. 또한 왜 그거 하냐면은 이런 농담이 있어요. 박사학위 논문은 500페이지를 작성하다가 그 박사학위 논문의 아이디어, 그 개념을 교재로 옮기면은 한 문줄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것은 우리 교육 제도입니다. 제 논문이 아직까지 한국 교재에는 안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면 한국에서는 17세기 말서부터는 사회가 변했다는 것을 언급을 안 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사실인데, 근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유교가 조선시대부터 생겼고, 조선시대부터는, 세종시대부터는 유교화 됐다고 좀 주장하는데, 사실은 이 가족 제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조금 있으면 7개 변화가 있었다고 좀 17세기 말에 있었어요. 조선 초기는 아닙니다. 조선 초기, 조선 중기 때까지는 예를 들면 남녀 평등 상속법이 있었어요. 17세기 말 때까지는 여자는 제사에 들어가면서 윤행했었다는 것은 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께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또 한 책 하나 가져왔는데, 이것은 새로 만든 책인데 우물파게 개구리 보는 한국 한자인데, 무슨 한자예요? 역사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물파게 개구리가 보는 역사인데 3부 있습니다. 각 부는 진력 챕터 있는데 2부는 유교 관계. 제가 보는 유교 관계. 다시 말하면은 유교는 제가 철학상으로 보는 거 아니고 사회면으로 유교를 보는 사람입니다. 네. 부족한 거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이것 좀 몇 개 좀 봅시다. 요새는 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유튜브 채널에는 댓글을 항상 읽어요. 제가 댓글을 누구 반응이 또 댓글을 보니까 제가 아주 상당히 교육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난 놀랐습니다. 한국 사회에 유교를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유교는 여러 면으로 싫다고, 여성에 있어서 싫다, 사회 계층에 있어서 싫다, 아주 고전적인 것이다, 현대적인 것이다, 아니다, 민주적인 것이 아니다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선비까지 싫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상당히 선비라고, 선비 정신이 한국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선비.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윤산동가 그 그림, 그 양반 게을러서 앉아서 이 노비를 일시키는 거, 이거 선비라고 생각하는 사람 꽤 많아요. 그래 선비도 나쁘다, 안 좋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난 불안해요. 내가. 왜냐면은 나는 상당히 유교를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학생 때부터는 유교는 좀 좋은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완전히 거절할까요? 제 보기에는 공자가 위대한 세상에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공자입니다. 또한 5명이라고 하면은 모하메드까지, 라오스까지 뭐 몇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만 대단한 가르침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르침이라고 할까? 종교이라고 할까? 이거 하는데 나는 종교이라고 해도 됩니다. 제 보기에는. 어떤 사람 종교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종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유교는 중, 효, 인위예지, 신 아주 근본적인 교리 아주 대단한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문제 없고요. 아 그래? 요새? 오케이. 재미있는 게 다른
다른 종교는 파가 있어요. 기독교는 여러 파 있죠. 또 불교도 파가 많아요. 조계종은 파가 없다고 하지만 대고종 뭐 여러 종이 있는데 이슬람도 시아하고 순니하고 또 그 밑에도 파가 많은데 유교는 파가 없는데 그러나 내 생각에는 파가 두 개 있다고 생각해요. 역사상으로 옛날 파가 삼국시대부터 17세기 말 때까지는 사회가 비교적 평등한 사회가 있었습니다. 사회 계층은 아니고 남녀 관계는 평등이 있다고 일면의 평등이라고 생각하는데 17세기 말서부터는 후계 사회를 냈고 유교는 완전히 바꿨다고 좀 생각하는 거예요. 유교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후계 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유교이라고 생각해요. 그보다도 이것은 거전 유교이라고 할 수 있고 전통 유교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명칭을 좀 노력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은 한국식 유교하고 중국식 유교이라고 해도 돼요. 유교는 종한국 올 때, 삼국시대에 올 때는 책은 장남, 종손 뭐 이런 소리 있는데 한국서는 무시했어요. 왜? 한국서는 삼국시대는 이 종손이라는 거 없어요. 후계 사회 아니었어. 이 후계 사회에서 나오는 유교가 공자가 사는 루나라가 후계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어쩔 수 없이 후계 관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사상이 한국에 올 때는 안 해요. 한국에는 장남, 남자 우선 그런 거 없어서 한국은 어리식으로 한다. 한국식의 유교이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17세기 말서부터는 여러 가지 면으로 한국은 사대주의 됐어요. 사대주의 되면서 이 유교는 사대주의 면으로 바꿨다고 좀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거 좀 불안한 말씀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난 그렇게 봅니다. 나는 그 책을 이렇게 소개하고 또한 이번에도 새로 이것도 중간에 이것은 제 유튜브에서는 나왔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있어요.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손 들어주세요. 둘밖에 없어서 난 불안. 섭섭해. 바로 하시겠어요? 빨리 하세요. 근데 이것은 여러 가지 한 250개나 했습니다. 이분은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오늘 안 오셨네. 이광호. 저쪽에 있죠? 네. 그러니까 그분도 하고 또 이번에 어황량 교수 전주대학교 그분도 몇 개도 녹화했다가 지금 편집 중인데 또 여러분 혹시 희망이시면은 합시다. 오늘 우리 평론하신 분도 우리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할만한 거 있을 거예요. 네. 오케이, 제 유튜브는 그렇고 17세기 말 때부터는 사회가 편했다고 주장하는데 일종의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많은 거 많이 편했고요. 어떤 거냐면은 또 제 생각에는 한국의 21세기에 한국 유교를 살아나려고 한다면은 원본의 유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살려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태계학회죠. 아까 태계학 관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태계는 언제 살았죠? 평등사회에 살았어요. 그 당시는 남녀 평등상속법이 있었어요. 그때는 재산은 윤행으로 돌아가면서 했었어요. 그때는 결혼할 때는 시집가는 사람도 있구만 장가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아주 흔했어요. 여기 여국 선생 있잖아요. 어디서 태어났죠? 강릉. 강릉 어디? 오죽헌. 어죽헌의 소유자는 누구요?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중조 할머니예요. 외중조. 그 어죽헌이 신사임당이 소유한데 그 남편 신명화
신명화이라는 아버지인데 그 사람은 소유한 거 아니고 신사임당이 자기 어머니로부터 여주 이시로부터 얻으신 상속물로 그 오죽하네요. 또 그 여주 이시가 그 건물 진 사람 아니고 그분의 엄마 강릉 최씨가 기록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었든지 아니면 그분의 엄마 지었든지 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은 이렇게 모계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후계 사회 있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모계사회. 자연이 모계라고 하잖아요. 여기 제 인류학자 이렇게 하는데 왜? 양계 사회니까. 아, 후계의 반대는 모계는 아닙니다. 모계는 가능성이 있지만 모계 아닌 양계 사회라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양계 사회는 모계도 있고 후계도 있어요. 주로 이름 성씨는 남자로 내리는 거예요. 왜? 애기 엄마 누군지 알아? 금방 알아요. 애기 엄마 누구야? 알아. 그 아버지 누구야? 모르겠다. 아버지 모르지요. 누구나 되잖아. 그래 누가 낳고 내 자식이다. 제 이름을 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씨는 부계로 돼요. 근데 뭐 상속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모계는 좀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는 제 공자 앞에 말하는데 인류학자 앞에 양계 가족제도 말하는데 그런 거 있습니다. 7가지 변화가 있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거 모두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서류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족보, 또 개후, 입후, 양자하는 거, 또 분재기, 또 제사, 또 남아선호, 또 장가 시집가는 결혼법, 또한 집성촌 이 7가지는 변했습니다. 17세기 앞에는 평등했고요. 17세기 이후로 후계 사회로 빠졌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몇 개는 뭐 16세기인지도 조금 더 빠른지도 모르지만 대개 17세기 말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족보. 여러분 이런 족보 있는데 현대 사회에 이런 족보 있잖아요. 아들의 아들, 남선 여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첫 번째 만든 족보예요. 한국에. 어떤 거요? 성화보, 안동권시 1476년짜리입니다. 거기 보시다시피 여자의 순서는 기록 순서는 난순서로 해요. 또 여자의 기록은 아들의 기록과 똑같이 후하게 합니다. 내용은 자세지 않고 근데 계보의 약도를 그려놓은 거요. 이것은 족보이라는 것은 현 사회의 사진입니다. 현 사회에 어떻게 조직을 보는가의 일종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조선 초기에 이 사진이 남녀 똑같이 한 거요. 다른 난순서로 다른 난순서로 기록한 거요. 그런데 조선 초기 사회의 사진 이 족보, 조선 후기의 사진 이 족보 좀 이렇게 다르다고 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 있습니까? 있죠? 다 고조 할아버지 몇 명이에요? 고조 할아버지 몇 명 있습니까? 보통 답변 안 하실래? 틀릴까봐 겁이 나죠? 보통에는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는 어제 하나요? 고조 할아버지 하나요? 하는데 안 해요.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둘인데 할아버지 몇 사람 있어요? 2명. 할아버지 2명 있죠. 또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하죠. 둘. 증조 할아버지 몇 명 있어요? 4명. 4명. 거조 할아버지는 8명. 8명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팔고조도이라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인데, 근데 여러분, 나는 딸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아버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친할아버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난 왜 할아버지 할 밖에 없잖아요. 기분이 나빠요. 안 됩니다. 난 할아버지 되고 싶어요. 제 손자, 큰 딸의 손자, 손녀, 작은 딸의 손자, 손녀 이렇게 둘인데 그 보고 외손이라고 할까? 안 해요. 그 외자 안 씁니다. 요새 한국 사회에서도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수원 할아버지, 방배동 할아버지, 또 강릉 할아버지, 목포 할아버지 이런 경향이 있는데 왜 친이라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는 이런 거 있었어요. 왜? 양족을 인정하는 거요. 양계 사회니까요. 또한 이것은 세계적으로 아주 일치한 거요. 다른 나라에. 미국에도 가게도 족보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옆으로 쓰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family tree 되잖아요. 가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네. 그러니까 조선 초기는 가게도 이렇게 양족을 생각해서 이렇게 팔고조도 같은 족보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양계 사회를 하려고 한다면 다시 팔고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는 그렇고 개후는 나는 1년간 규장각에 살았습니다. 규장각에. 거기서는 개후 등록을 공부했습니다. 개후 등록이라는 것이 이런 책인데 누가 자식 없으면 신청해서 입양을 하는 것, 예조에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허락이 있으면 도장한 거예요. 네. 또 이것은 장부이고 하나씩 양식도 있어요. 양자 증명서 있는 거 있습니다. 조선 초기는 양자가 거의 없습니다. 조선 중기에 왔고 좀 올라갔고 조선 말에는 거의 15%예요. 다른 나라를 연구하면은 아들 없는 가족은 대강 15%예요. 자식 없구나 딸만 있구나 15%예요. 다른 나라에도 인도하고 중국에도 조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15%이면은 무조건 아들 없으면 양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자는 조선 초기는 별로 없었어요. 실록에도 조선 초기는 양자할 때는 딸 입양한 거예요. 나는 아까 딸 둘이라고 했잖아요. 둘 다 양자입니다. 한국에 입양한 애들입니다. 네. 계집애요. 분쟁이 이것은 신사임당의 분쟁입니다. 신사임당이 5자매 중에 2번째입니다. 근데 그분은 만약 200년 후에 살았으면 이 5자매는 모두 출가 외인되고 입양을 시켜서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딸밖에 없어도 이 재산을 나눠줬어요. 재산은 누구의 재산이냐면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산을 나눠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분쟁이 계산도 했습니다. 다른 서류로 100이라는 것은 아들과 똑같이 100점인데 근데 떨어졌어요. 여러 핑계로 좀 떨어졌고요. 한 핑계는 이겁니다. 이것은 구한 김씨의 서류인데 1688년짜리인데 여기서 읽어보세요. 어가, 이어, 다가. 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과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은 출가 여자는 죽, 제사, 물리, 윤행. 다른 결혼하면은 나가서 결혼하면은 우리가 제사를 행위를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재산을 3분의 1 주기로 합니다. 똑같이 100 아니고 30 밖에, 30% 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것은 여기 30%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여자의 상속권이 없어졌습니다. 윤행. 그러니까 재산은 원래 윤행했었어요. 또 나는 미국 양반으로 이거 이해가 가요. 우리 미국에서 재산은 안 했지만 가족끼리 뭐예요? 명절 때, 크리스마스 때, 땡스기빙 때, 이스터 때, 레이버 데이, 메모리얼 데이 뭐예요? 어디 있어? 어느 때 작은 아버지 집, 어느 때 고모 집, 어느 때 우리 집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거예요. 한국에 옛날에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또한 나무산업, 족보에 보이는 거, 남자, 상속으로 보이는 거, 또 양자하는 것도, 또 제사로 남자로 바꾸는데 그때부터는 남존여비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남존여비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자는 또 힘이 있지만 뭐 그런 거 있긴 있지만 남자 테스토스테론 관계 뭐 있긴 있지만 평균상에 좀 됐었어요. 또한 다음에는 장가 시집. 장가는 우리 외국 사람이 언어 배울 때, 나 같은 사람 언어 배울 때 어느 때 나 같은 남자가 아이고 아직 시집 못 갔습니다. 우습죠? 여자가 아이고 아직 장가 못 갔습니다. 이거 어휘가 안 해요. 어휘가 아니고 기쁜 습관입니다. 장가 가는 것은 부인 집에 가서 거기 사는 거예요. 또 시집 가는 것은 여자는 남자 집에 가는 거예요. 어느 집이 좋은지, 어느 곳에 상속이 좋은지 이렇게 해서 열곡의 아버지는 신사임당의 집에 갔었어요. 집이 더 좋았으니까요. 오케이, 자유선택이 있었어요. 양쪽에 시집인지. 오케이, 시간 없어서 이거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후계 사회 있기 전에 양계 사회에 있었다 한 거예요. 마지막은 집성촌. 여러분은 집성촌 잘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집성촌이 언제부터 집성촌 되었습니까? 잘 아시면은 주로 17세기입니다. 16세기 한 것도 있지만 이 집성촌이라는 것은 그 개념이 17세기 앞에는 없었습니다. 왜? 시집도 가고 양자도 가고 하니까 집성촌은 시집만 가는 거예요. 시집만 가니까 집성촌 생긴 거예요. 또 여러분은 물어보세요. 집성촌이 누구 잘 아시는 분 있으면 17세기부터 대부분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제 보기에는 조선 중기는 중요합니다. 우리 보통 책에서는 조선 전기, 조선 후기 하지만 중기는 중요해요. 중기는 이름 변화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름 변화가 많은 사람이 임진왜란 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보기에는 임진왜란하고 상관없습니다. 제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런 것은 임진 후의 횡령입니다. 임진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임진 후는 사회가 회복됐었습니다. 노비는 다시 노비됐고 도망 안 가고 양반은 다시 벼슬을 가지고 있고 먼저 회복을 하다가 그 나중에는 이 변화가 생겼다고 좀 생각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7개로 본다면 유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신라 때부터 17세기 말 때까지 지금까지는 이 두 개인데 이 두 개는 제가 근거로 보여드렸는데 이 7가지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유교를 받아들이는지 거절하는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교는 아주 훌륭한 가르침이라 도덕상에 윤리상에 좋은 것이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살리기 위해 후계 사회하고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유교 단체가 유교 조직이 이렇게 파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교는 후계 사회가 거절합니다. 깨끗한 순 유교를 주장한다 하면은 유교로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시간 딱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정말 재미있는 내용도 유익한 내용인데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나중에 모자란 내용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과 또 유교에 대한 애정이 갖고 담긴 발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이제 사회학 전공이십니다. 정학석 교수님께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정학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전공이 사회학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회학 중에서도 이제 사회사상 또는 이제 결혼과 가족 이제 그런 쪽에 이제 학생들에게 강의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제가 2021년에 퇴직하기 전에 전북대학교에서 약 20년간 결혼과 가족이라고 하는 강의를 했고, 거기 그 강의를 많은 학생들이 이제 듣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서구 유럽 등등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이 이론이나 뭐 이런 실제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 수업 시간에 언젠가부터 한 2005년 6년부터 이제 태계 이황 선생에 관한 그 결혼과 가족에 관련되는 에피소드 또는 실제 이제 거기 태계 선생 쓰신 그런 글, 편지 이걸 이제 얘기하고 하면 저희가 이제 강의하면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그걸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태계 선생 제가 한 20년은 이렇게 강의할 때 태계 선생의 그런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깊이 이제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제 제가 특히 여성학자들 또는 양성평등주의자 또는 뭐 여성학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강의할 기회가 있거나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은 태계 선생 얘기를 하면 정말 우리가 놀랍게도 이런 우리 한국의 여성학자나 여성사회학자들이 태계 선생의 그런 어떤 이론과 철학과 사상 또 그분의 그 위대한 인격의 힘에 대해서 실천적 그런 삶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고 있었고, 또 실제로 저보고 이제 하는 반응이 정말 태계 이황이라는 분이 그런 철학과 사상을 지니고 구체적으로 제한되지만 그런 실천하려고 했던 분이 사실이라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전 내노라는 여성학자들이 정말 이 태계 이황이라는 분은 훌륭하고 위대한 학자인 동시에 훌륭하신 인격의 소유자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뒤부터 좀 자신감을 가지고 태계 이황의 철학과 사상 또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읽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해 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막 피터슨 교수의 이 글을 접하고 제가 이제 앞에 이제 거기 피터슨 마크의 거기 이번 발표하는 글에 에세이라고 썼습니다만, 여러분들 에세이를 잘못 이해하시면 수필 수상이 아니고 이게 이제 거의 논문에 준하는, 영어로 에세이는 이게 수필 수상 이런 걸로 번역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에세이 외래어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논문, 영어의 에세이는 논문이라는 글과 거의 이제 동의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걸 제가 피터슨 교수의 글을 좀 이렇게 에세이로 이렇게 좀 평가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오해일 수가 있고요. 하여튼 근데 제가 피터슨 교수의 이 우리 자료집에 실려 있는 글하고 오늘 발표는 조금 다른데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고려시대와 조선 한 임진왜란 때까지 그 이후에 병자호란, 그 1636년이 병자호란 아닙니까? 근데 그때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양성평등 사회, 특히 재산권, 경제권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보기 힘들 정도의 그런 평등한 남녀 평등 사회였는데 피터슨 교수의 주장처럼 1660년, 70년, 80년 조금씩 지역마다 다릅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가부장제가 강화되고 거기에 유학 철학과 사상, 유학 이데올로기가 가장 밑바탕에 작용을 하고 또 그렇게 이제 그걸 가지고 지배하는 현실 정치 권력 체제로서의 유학자들이 거기에 가장 앞장섰고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현실적 우리가 마르크시즘이 있으면은 현실 마르크스주의와 이론 마르크스주의를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체제로서의 사회주의는 사실은 1989년, 90년대에 이렇게 이제 한 70몇 년의 실험을 끝내고 현실 정치 체제로서의 이제 마르크시즘은 끝났지만은 평등을 강조하는 이 마르크스 이론적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사상은 지금도 계속 논의의 대상이고 연구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학, 유교도 마찬가지로 피터슨 교수도 아까 이제 유학은 정말 좋은 이념과 사상이고 이데올로기인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뭔가 이게 잘못 운영을 해왔다. 그래서 이제 양성평등하지 못한 이 부계주의와 결별해야 된다. 완전히 결별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피터슨 교수의 주장인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피터슨 교수의 그 주장에 7가지 지표의 인디케이터에 한 조선사회가 17세기 말부터 그냥 양성이 평등하지 못한 그런 사회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오늘날 왜 이런 것이 이렇게 이제 도시화된 계속 거기 이제 번역된 원문도 그렇고 도시화된 사회라는 사회가 되면서 이제 많이 달라진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에비던스가 있어야 된다. 논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그래서 이게 17세기 이후에 17세기 후반 이후에 양성평등주의가 우리 한국 조선사회에서 무너지는 그거는 결국은 대개 유학의 철학과 사상 그런 유학 이데올로기를 개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제가 그 자료집에 416쪽에 416쪽과 그 이후에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오늘 아침에 만났을 때 피터슨 교수께서 대개가 살던 16세기 조선사회는 평등했기 때문에 너가 주장하는 이제 그거는 좀 잘 이게 자기 주장과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지만은 대개 이황 선생의 이런 양성평등주의적 지향과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 잘 사회화되고 개선되고 관철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거기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이황 선생의 그런 정말 그 첫 번째 부인을 이제 상처하시고 3년 동안 그런 정말 그런 엄숙한 경건하게 그 일종의 제사도 지내고 하면서 이렇게 먼 시간을 보내고 그 뒤에 이제 두 번째 건시 부인 안동 건시 부인을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 두 번째 건시 부인이 조금 부족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릴 때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46세 동갑이었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배설할 때는 같이 함께 올라왔다가 다시 또 조선으로 데려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뒤에도 그 양진함에서 바라보이는 그 산에 이렇게 이제 거기 모신 뒤에 계속 그 부인을 그리워하면서 공부하고 하여튼 그런 그 관련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보면 실제 실화를 보면 정말 그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손자가 이제 그 아들에게도 그러고 손주에게도 아들, 딸을 구분하지 마라. 우리가 피터슨 교수에게는 이제 남아 선호를 해서는 곤란하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그런 태도를 취하면 곤란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 자기 손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제 거기 노비의 같은 시기에 자녀를 생산한 노비를 서울로 이렇게 유모로 올라오게 하니까 준엄하게 꾸짖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대개 이황 선생이야말로 양성평등주의적 지향을 하고 또 실천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 또는 처가 장모를 대하는 그런 태도라든지 이게 보통 그 편지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실제로 편지라는 것이 요즘 하는 편지가 아니고 옛날에 조선시대 학자들은 편지를 통해서 자기 주장을 많이 펼쳤기 때문에 거기를 보면은 이분은 그렇게 서울의 그런 관료 생활 속에서도 자기 장모가 질환이 걸렸을 때 대충 해가 약지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드리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정상을 자기 처남들로부터 자세한 그런 걸 들어가지고 여러 번 걸쳐 끝까지 그 치료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저절로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 21세기에 볼 때 그런 그 안토니 기든스 등등이 주장하는 이 민주적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 부자 관계 또는 부부 관계 또는 스승과 제자 또는 선배와 후배의 관계 이 모든 이 지상의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고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바로 민주적 관계다. 디모크래틱 릴레이션십을 우리가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오래 지속 가능하고 또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지향해야 할 그런 것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남녀 관계에서는 양성평등주의적 관계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우리 조선시대의 우리의 철학과 사상에서의 뿌리는 바로 대개 이황 선생의 양성평등주의적 그런 철학과 이념과 사상이다. 이걸 제가 이제 이번 또 이제 제 30회 국제대개학교에 이제 학술회의를 하기 때문에 피터슨 교수님의 그런 것들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우리 태계 선생의 양성평등주의적 이런 것이 오늘날 피터슨 교수가 주장하는 이 남녀 불평등으로부터 완전한 결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뿌리는 바로 대개 이황 선생의 철학과 사상과 그런 실천에 있다.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논평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